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인 혈압관리와 고혈압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최신 지침과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아무런 증상 없이 찾아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주의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니어 고혈압, 왜 특별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점차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혈관의 노화는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하므로 특히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신장 기능과 체액 조절 능력도 약해져 혈압이 평소보다 심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식사 후에는 혈압이 떨어지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압 변동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니어분들은 여러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혈압약과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거나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지므로 치료 시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허약한 노인의 경우 혈압이 너무 낮게 떨어지면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혈압 목표치를 설정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시니어 고혈압은 그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정교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진단 및 치료, 최신 기준은? 그렇다면 고혈압은 언제 진단될까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라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25년에 개정될 국내 고혈압 진료 지침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부터 치료를 권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전 지침보다 혈압 조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혈압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80세 이상이거나 다른 질환으로 몸이 약해진 즉 허약한 노인의 경우에는 혈압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오히려 낙상이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40에서 150mmHg 정도의 목표 혈압이 더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을 너무 급격하게 낮추거나 지나치게 낮게 유지할 경우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 무기력감,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유럽 심장학 KSC 가이드라인에서도 120-129mmHg의 수축기 혈압을 목표로 하지만 노인이나 허약한 환자의 경우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은 ALARA 목표 혈압을 권장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절한 혈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 관리에 있어 생활 습관의 중요성, 고혈압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약물 치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는 혈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가벼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하며,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10분씩 짧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도 병행하면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 혈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을 예방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나트륨 섭취 줄이기 저염식.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물 음식, 찌개, 장아찌, 김치,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등에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식초, 레몬즙, 허브, 마늘, 양파 등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식을 할 때는 메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간이 세지 않은 음식을 주문하거나 양념을 따로 요청하여 섭취량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하루 오지소금 1티스푼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미각이 점차 변화하여 저염식에 적응하게 됩니다. 3. 적정 체중 유지. 과체중과 비만은 고혈압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BMI 체질량 지수 23 이하를 목표로 꾸준히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체중 감량은 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꾸준하고 점진적인 감량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0.5kg 정도의 감량을 목표로 잡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 높이므로 허리둘레를 줄이는 데도 신경 써야 합니다. 남성은 90cm 이하, 여성은 85cm 이하를 목표로 합니다. 4. 금연과 절주.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몇 배나 증가시킵니다. 금연은 고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금연 후 20분만 지나도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심장에 부담을 주어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손상시켜 동맥 경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은 가급적 삼가거나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이하,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을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조효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충분한 수면 등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혈압이 오르는 경험을 자주 한다면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 시니어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어렵다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시니어분들은 약물 치료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거나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혈압 약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했을 때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은 반드시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노쇠한 노인이나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혈압이 160 mmHg 이상일 때부터 약물 복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압을 너무 급하게 낮추려다 발생하는 부작용의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약 복용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약에 의존하는 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 동반 질환,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복용 중인 다른 약물에 대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 약물 상호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약물 효과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약물 조절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혈압 측정, 고혈압 관리의 첫걸음. 정기적인 혈압 측정은 고혈압 관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병원에서만 측정하는 혈압으로는 정확한 혈압 변동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하는 혈압은 백의 고혈압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실제 혈압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가면 고혈압처럼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고혈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는 가정 혈압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측정한 혈압이 실제 우리 몸의 혈압 상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특히 아침 혈압 상승은 뇌졸중이나 인지, 기능 저하 위험과 관련이 깊으므로 아침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심장에 큰 부담을 주어 심혈관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혈압은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담배나 커피는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에 측정합니다. 운동하기 전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5분 정도 편안하게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합니다. 측정 중에는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혈압계 커프를 심장과 같은 높이에 착용하고 측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팔꿈치 안쪽 중앙이 심장 높이에 오도록 합니다. 커프는 팔 사이즈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넷째, 한 번 측정 후 최소 12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혈압 기록을 꾸준히 해두면 의료진이 여러분의 혈압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압 측정 기록을 작성할 때는 날짜, 시간, 혈압, 수치 수축기 이완기, 그리고 맥박수를 함께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고려사항 및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고혈압 관리는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혈압 관리 목표를 설정할 때도 낙상 위험,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인지 기능 보존 등 시니어분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삶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압 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한 후 어지럼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약물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의료진과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노쇠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경우 혈압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기존에 복용하던 고혈압 약의 용량을 줄이는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혈압 목표를 적용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혈압 치료는 신장 기능 보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미세 알부민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시니어분들에게는 혈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최신 고혈압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고혈압학회 진료 지침에서는 일반인의 주기적 혈압 측정 권고,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 강조, 강화된 목표, 혈압 제시, 100의 고혈압과 감면, 고혈압 개념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지침과 비교하여 2022년 업데이트된 지침에서는 올바른 혈압 측정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가정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혈압 관리가 단순히 병원 진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습관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성신장질환, 당뇨병 등 다른 만성질환을 동반한 환자들의 경우 해당 질환에 맞는 혈압 목표와 치료 방법을 제시하여 개별화된 치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신 지침들은 환자 중심의 맞춤형 고혈압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한 7가지 생활 수칙 재강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고혈압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 생활 수칙을 간주하겠습니다. 이 수칙들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약속입니다. 음식은 싱겁게 그리고 골고루 드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혈압을 낮추고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개선하세요.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므로 꾸준한 체중 관리를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BMI 23 이하를 목표로 삼고 특히 복부 비만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세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금연과 절주를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질 섭취는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세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 건강을 지키세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명상, 취미생활,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의 진찰을 꾸준히 받으세요. 가정 혈압 측정을 통해 자신의 혈압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혈압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최신 지침들을 바탕으로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